던질게요. 뭐 어떻게 일어났어? 뭐야? 다시 시작해보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무리할 거야. 어디야? assessment. 니네 알겠지만 MENT가 붙으면 품사가 보통 뭐가 되지? 명사. assess가 그런 거야. 접근 하다. 그래서 내가 적어줄게. 엑기스. access가 접근이야. assess는 평가하다. 뭐 헷갈리니까 잘 알아둬야 돼. assessment는 뭐야? 접근이야, 평가야? 평가하다. 평가. 어떤 athletic 운동 선수의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네. such as 뭐뭐와 같은인데 컴마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야 항상 쌍콤마는. 그럼 이게 주어라고 하면 주어 한 단어가 누구야? 평가지. 평가는 동사는 얘라고. 이런 걸 잘 봐야 돼. include 뭐 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무엇을? bias 뭐였어? 편견. 편견. 편견이 뭐야? 치우친 생각이야. 아. 다시 한번 비록 the use of detailed scoring rubrics 채점 기준 그것이 does help 도움을 주겠지만 to keep it more impartial part가 한쪽 부분이지. 그럼 치우친이야. 치우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럼 반대말이 되니까 뭐겠어? 파티. fair야. 공정하냐. 자 다시 partial이면 치우친 거야. impartial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어떤 거야? 공정하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뭐가? 채점 기준의 사용이 주어 동사야. 양보는 비록 뭐뭐이지만 올도 보이지? 그럼 여기도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올도가 부사절의 접속사라고 그래. 접속사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야? 운동선수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예를 들어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나 리듬 체조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어떻게 점수 매기냐? 채점원들 한 10명이서 9.8, 뭐 8.5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내서 점수 매기지. 네. 근데 그 점수 매길 때 어떤 동작을 하면 몇 점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예술 점수 같은 것들은 그런 평가 기준으로 딱 측정이 안 되지. 권투도 마찬가지. 요새 보냐? IM 박서? 아. 마동석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럼 권투 경기에서 KO 경기가 나면 깔끔하게 승부가 결정이 나. 근데 판정승이라는 게 있지. 네. 그럼 그 판정승의 채점 기준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어느 정도의 요소는 있지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 내용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인 평가 얘기하는 거야? 주관적 평가 얘기하는 거야? 다시 읽어봐. 주어가 뭐였어? 어떤 운동 선수의 성과에 대한 평가, 즉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나 리듬 체조 같은 이런 것들은 편견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랬지. 편견이 있다는 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 그럼 이게 위의 내용과 어떻게 되니? 반대를. 반대가 되지. 그럼 대조를 나타낼 수 있는 접속사 찾아봐. 대조 반대로. furthermore 게다가 컴패리전은 대조적으로야. 비교했을 때야. 원래 컴패리전이 비교니까 by comparison 대조적으로야. 영어로. 요거지 답이. 정답은 2번 떨어지는 거야. 반대로. in other words는 뭐니 마지막에? 다른 말로 하자면이지. 야, 다른 말로 한다는 건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지. 너는 바보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지.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답 적었고. 뭘 위해서? 이제 해석만 하면 끝나. 정확하고 accurate, 객관적인 또 나왔어. 객관적인 휴먼, 인간의 움직임 분석을 위해서. 바로 싱크로나이즈드나 리듬 체조 같은 데서는 그 인간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럼 보다 객관적인 이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가주어, 진주어 애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하려고 애쓰는 거? 적용시키려고. 뭐를? 실험실적인 기준을 그 수행에다가. 실험실적인 기준이라는 게 뭐야? 과학적인 기준이겠지. 그걸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됐어? 네. 일례로 이제 이런 시도들이 요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이 내용은. 야구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나라 크보에서 도입한 게 뭐야? 그 요새 프로야구 보면은 그 카메라가 그 존에 들어갔는지를 평가하잖아. 몰라? 심판이 어떤 건 뭐 낮았는데 쫙 이러고 막 그래. 주관적으로 평가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요즘은 맞지? 야구 경기할 때면 이거 네모 뜨는 거 맞지? 요걸 이제 뒤에서 카메라가 측정하고 있다가 공이 이 네모 안을 통과했느냐를 가지고 주심이 신호를 받아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한다고 그러세요.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뭔지 알겠어? 싱크로나이즈드나 리듬 체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좀 더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 전체 주제 알겠어? 과학이든 스포츠든 뭐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필요하다 이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풀었던 문제에서 B번만 남겨놓았는데 B번에서 밑줄치 부분 다시 한번 볼까? 밑줄 여기 쳐놨지? 문제는 뭐야? B번에서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아 쓰라고 했지? 아까 다 표시해줬을 거야. 주어는 누구고? 유징. 근데 유징이 왜 길어졌어? 주어가. 준동사가 그런 거지. 동명사는 명사 주어도 되지만 동사의 역할을 하느라고 또 목적어를 쭉 가지는 거야. 됐니? 그래서 결정하다 투부정사가 또 준동사라서 또 목적어를 가져.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갖추고 동사는 is. 아까 적어줬었지? 이걸 잘해야 돼. 됐나? 자, 그렇게 했고 이제 니네 선생님이 수업은 해줄 텐데 숙제는 지금 내가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 구문 독해를 시작할 거거든. 문제도 풀고 미리 봐온 사람도 있고 다음 시간에 올 때 다음 주 수요일까지야. 올 때까지 거기 11번에서 29번까지 오늘 필기 정리 잘 해두고 밑에 쓰거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해석을 써와야 돼. 그냥 하는 해석이 아니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걸 필기해놨다가 그걸 보면서 해석 써오면 되니까 수업 잘 들으면 숙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오케이? 그리고 기타 플러스 숙제는 이 과정에서 오늘 수업 내용에서 이런 거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공부해서 좀 외우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야. XS, SS 이거 단어 좀 필요하겠는데 외워두고 이런 게 다 숙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갈 때까지 공부를 더럽게 안 해.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비슷해. 근데 걔는 물어보잖아.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자기는 아직 때가 안 됐대. 그때가 오면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거야. 너 아직도 때가 안 됐냐? 그랬더니 아직 멀었습니다. 여유 만만이지. 너 그러다가 인마 재수해 그랬더니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옵션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니네도 학교에서 하나 대학 탐방이라는 활동이 있나? 대학교 방문해서 뭐 이렇게 해보는 활동이 있나? 고등부 때도 있거든? 여기 갔다 왔대요. 어디 대학 탐방 갔다 왔대. 어디 갔다냐 그랬더니 홍대를 갔다. 홍대 대학 가서 학식도 먹고 홍대 캠퍼스도 보고 왔대. 그거 갔다 온 다음부터 얘가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 정말 미친 듯이 하더라고. 응? 미친 듯이. 그것도 수학은 포기했으니까 영어랑 국어를 미친 듯이 하더라고. 너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때가 된 거야. 왜 때가 됐니? 그랬더니 그 대학 탐방 가서 홍대를 갔는데 그 대학생 누나들이 너무 예쁘지. 저렇게 미모의 여학생들과 학교를 다닌다고? 난 이제 목표가 생겼어. 그러고. 아니 동기고 뭐 사회적 성공이 지라고 얘는 예쁜 누나들과 수업 들으려고 동기가 된 거야. 근데 뻥치면 반을 천벌 받아.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했고 그게 농담이 아니라 걔는 진짜로 꼽혔어.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학원 수업이 6시면 학교에서 4시에 끝나잖아. 그냥 학원에 와. 영어 문제 주세요.
영어 단어 외울게요. 그날 숙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야 진짜야? 나 그랬더니 진짜 없어요. 여학생들 와 짱. 공대보다 더 이쁜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있나요? 그때 뭐 경희대도 괜찮지 그때. 경희? 말하는 거야. 응? 그렇게 노력해서 얘가 정시로 정시 수능 내신은 배렸으니까 수시 해서 건대랑 중앙대가 붙었어. 홍대랑 경희대도 썼으나 떨어졌어. 아이 대박이잖아. 그럼 중앙대 가겠지. 그렇지 않나? 중앙대가 홍대보다 더 높은데. 근데 이 새끼 재수하더라고. 홍대를 가야 되겠대. 그 재수해서 홍대 갔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야. 정말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간절한 목표가 생기잖아. 그럼 거기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거꾸로 얘기하면 니네가 지금 뭔가 공부할 때 어려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 어려움보다 동기가 크지 않다는 얘기야. 그지?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잘 드는데 길이 평탄해. 이 길이 끝나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얻을 게. 근데 이 험난한 가시밭길이 있어. 하지만 여기에 도달하면 현금 100억 원의 상금과 함께 평생을 놀고 먹을 안락한 패러다이스가 존재해. 멍청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험난해도 이 길을 택하겠지. 갈 때 아무것도 없는 편안한 길인데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걸 누가 하겠어. 그지?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의욕이 안 생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봐야 난 결론은 별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 잘 가겠어? 해봤자 어떻게 적당히 흉내만 내고 끝나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지.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심하윤 너 서울대 너 가지고 너 같은 거 못 가 임마 이렇게 얘기해도 소신이 강한 애들은 아니요 대한민국 헌법에 내가 서울대 못 가라고 법으로 정해놨나요? 저 하면 되겠죠. 이런 애들은 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주변에서 야 너 노력하면 너 인수를 가능해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요? 전 안 돼요. 얘는 죽어도 못 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신입생도 있지만 의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의지가 생기려면 아까 처음에 선생님 제자 얘기 왜 한 거야? 이 의지는 사회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라도 괜찮아. 개인의 만족과 결국은 내 한견 사는 이상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중요한가? 그게 아니라면 니네 여기 있으면 안 돼. 내 인생의 행복의 목표는 대학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직장을 얻어가지고 뭐 평생 행복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여기 왜 있어? 있을 이유가 없지. 여기 와가지고 잠이나 처잘 것 같으면 이 의지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졸아도 어떤 애들이 이쁜 줄 알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체력이 딸리니까. 오늘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어. 의지가 세. 근데 몸이 피곤해서 졸리고 어떻게 해? 그래서 어우씨. 어떤 애 니네 선배들은 의지가 강하면 수업하다가 뒤에 서서 수업도 해.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선생님 저 서서 해도 될까? 너무 졸려서. 근데 진짜. 아싸 잠 온다. 야 일어나 뭐 이거 10분 남고 이게 니네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애처럼 보이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도대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게 존재가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는 항상 내가 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소리 질러가면서 가르치는 걸 내가 왜 배우고 있는 거지? 참을 수 있는 건가? 내가 목표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난 목표도 없는데 이걸 왜 참고 있어야 돼? 나 그냥 학원 안 다닐 거야. 안 다니면 돼.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을 봤을 때는 너마저도 효빈이부터 현준이까지도 이 시간에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건 그래도 너희들의 의지가 있구나. 나는 그렇게 읽고 너희들을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학교쌤이 더 힘들어. 학원쌤보다 학교쌤이 힘들어. 왜 힘들겠어? 학원은 그나마 학원에 등록했다는 건 돈을 주고 의지를 보였다는 거거든.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야. 학교는 의무교육이지. 니네 학교에도 전혀 의지가 없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놈들을 앉혀놓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먹히겠냐 안 먹히겠냐. 그러니까 내가 학교생들도 힘들다고 보는 거야. 응? 그놈들 뒤에서 뭐라고 했어? 학교생 똑같은 얘기를 학교생이 해도 그 의지가 없는 놈들 뭐라고 했어? 뭐래? 씨발 짜증나게 또 뭐래?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니네들이 잘 알아. 그런 자와 아닌 자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니네가 잘 알아. 응? 마지막 잔소리 같지만 들어. 실업계 나와서 자격증 못 따는 찐따야.
인문계 나와서 대학 못 가면 찐따야. 왜? 인문계의 목표가 뭐야? 대학 진학이 목표로 한 사람들 모여하는 게 인문계야. 난 대학 필요 없습니다. 기술이나 배울래요. 그럼 모여 실업계야. 그럼 실업계 고등학교 친구들 갔을 때 실업계에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학교 자체가 대학 진학에 신경을 안 써. 실업계. 어? 근데 애들이 너무 안 오니까 중3 때 우리 학교 찾아와가지고 우리 실업계도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꼬시는 거야. 그럼 주변에서 들어봐. 의공고, 경민 비즈니스 뭐 등등의 실업계를 나와서 대학 간 주변 지인들인지 봐봐. 거의 없을걸? 그건 또 주차 얘기하겠지만 어려워 그렇게 가기가. 근데 인문계는 가는 건 가는 건데 어딜 가느냐로 따지지 않나 우리가? 그래 니네들도 인문계 진학을 다 정했으니까 저 중에 어딜 가지? 이걸 고민해야지. 인문계 지원한 놈이 대학 뭐예요? 대학이 인생의 전문가야. 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너 대학 갈 거야? 말 거야? 이건 아마추어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디 최대 어디쯤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붙여놓은 거야 맨날 보라고. 저 왼쪽에서 고르면 인서울인 거고 오른쪽에서 고르면 전국구야. 대학 많지? 대학 많지? 다 가 니들. 대학교 다 갈 수 있어. 다만 뭐가 달라지는 거야? 어디를 갈 것이냐가 달라지는 거야. 인재 본다. 인재 본다. 봐. 수시로 봐. 자주 보다 보면 이제 서열별로 서영고, 서성한, 중경미 씨, 권동웅숙, 하체대 국숭세단 이런 거 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렇게 장난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예? 그 대학이 뭔지까지 찾아보는 게 진로 탐색이야. 방송통신대학. 너 방송통신대학교가 어떻게 다니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아? 그걸 모르고 짓거리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학교마다 대학은 고등학교가 달라서 학교마다 진학하는 방법이 다 달라. 그럼 내가 관심 있는 학교라면 벌써 과거의 선배들로부터 나온 자료를 조사해 보면 그 구글에 검색어만 쳐도 건국대학교 입학 기준 이런 것만 쳐도 쫙 나와. 내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무슨 과에 정시일 때 몇 등급 정도 돼야 되고 쫙 나온다고. 그럼 내가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점수를 맞추려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하는 선배들은 자기 목표 대학이 다 1등급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선생님하고 공부해서 수능에서 2등급, 3등급 나왔어도 선생님 저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있어. 1등급이 아닌데도 자기 목표를 성공했으니까. 11번 쌤이 지금 학기가 시작되면 이런 얘기를 좀 줄일 건데 지금 니네가 고등학교를 입학하지도 않았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야. 입시 정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돼. 왜냐면 요즘 무조건 공부 잘한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니거든. 어디에 맞추어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자, 11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 11번 거기 37페이지에 다음 문장의 주어의 밑줄을 치고 밑줄 친 부분 해석은 숙제를 해오란 말이야. 전체 해석해 와야 돼. 밑줄 친 부분만 하지 말고. 자, 니네가 밑줄을 칠 텐데 아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동사부터 잡으라 그랬어. 보자. 동사 몇 개 있어 동사가? 3개 있지. 왜 동사로 잡았냐면 인조이에 s 붙는 건 동사밖에 없지 않나? 야 명사일 때 s 붙으면 복수가 되는 거지. 인조이 같은 동사에 s 붙이는 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 붙는 것밖에 없지 않아? 동사 맞아. is도 동사밖에 없지. 또 has been ing 이것도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 그래서 이것도 동사밖에 없어. 그럼 아까 처음에 배운 게 뭐야? 동사가 3개면 접속사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2개 어디 있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야. 중간 개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도 접속사야. 오케이? 그럼 이게 2개 있으니까 개수는 딱 맞지? 딱 맞지? 자 여기서 아까 적었던 거 또 한 번 쓸 거야. 우리가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한다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한다 그랬지. 근데 주어 이 명사 역할을 하면 절을 동사를 가지고 있는 명사 절이라고 한다 그랬지. 네. 명사절 4가지. 대절 또 적는 거야 또. if나 웨더절, 의주동, 관계대명사 왓절.
자, 이 넷 중에 뭐 보여? 왓. 왓절. 이렇게 그래서 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절이 됐어? 관계. 마지막에 명사절이지. 그지?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주어, 주어, 목적. 목적어, 보어지. 그럼 이걸 동사로 잡으면 얘가 뭐가 될 수 있어? 주어가 될 주어. 수 있지. 이 문제가 뭐였지? 주어가 되는 부분에 밑줄을 치라 그랬지? 그럼 니네 심플하게 답을 쓸 때는 요거 밑줄 치면 주어가 돼. 됐어? 네. 그리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여기 다시 주격 보호가 명사로 나오면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또 한 번 것이라는 관계대명사 요게 주격 보호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복습. 우리말로 쓸게. 그러니까 주어 뒤에 비동사가 나오면 I am이나 you are로 끝나는 문장은 없잖아. 뒤에 뭔가가 나올 텐데 주격 보호라 그래. 주격 보호. 즉 주어를 뒷받침해 준다는 건데 주어가 품사가 뭐라 그랬지? 명사. 명사. 그럼 명사를 설명하는 게 뭐야? 형. 명사를 꾸미는 게 뭐야? 형용사. 그래서 주격 보호의 기본 형태는 형용사가 원칙이야. 주어가 어떻다 해야 되니까. 근데 주어가 곧 요놈이다 하면 둘이 동격이지. 그래서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올 수 있어. 두 가지가 보호로 가능한 품사야. 이때 선생님이 전문 용어를 쓰면 형용사는 주어에 뭘 얘기하고? 상태. 상태. 명사는 주어의 시험. 자격이라고 그랬지. 거봐. 집이 막 헷갈리는 게 들은 건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심플하게 쓰면 I, 비동사 am, happy 이러면 happy가 형용사지. 예. 심플하게 이거 주어 나의 뭘 얘기하는 거야? 상태. 상태 얘기하는 거고 I am a boy 이러면 나의 뭘 얘기하는 거야? 자격. 자격. 개념을 넓혀서 이게 주어고 선생님이 왓절이 명사절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주어의 자격이 얘란 얘기지. 자격이라는 것은 내가 소년인 것처럼 이게 곧 이거다. 무슨 격? 서로 동격. 그래서 어려운 얘기도 니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비동사 뒤에 명사가 주격보호로 나오면 주어랑 무슨 격이다? 동격이다. 같은 말이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럼 해석도 쉬워지잖아. 선행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번역하니까 그 여자가 가장 즐기는 것을 즐기는 것이 곧 이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녀가 생계를 위해서 계속 계속 생계를 위해서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오케이? 이게 무슨 임팩트는 실제로 얼마나 바람직한 여성이야. 그 여자가 지금 가장 즐기는 것이 뭐다? 실제로 평생토록 생계를 위해서 해오고 있었던 것을 가장 즐기는 것이라고. 가장 즐기는 것이 곧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지. 이런 게 어디? 이런 게 얼마나 좋아. 네가 볼 때 나는 그런 거 같아? 예? 내가 제일 즐기는 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강사 일일 것 같아? 예?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판단해? 그러게요. 농담이고 맞아. 사람이 이제 니들도 나중에 직업을 얻겠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 하기 싫은 일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직장생활을 이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또 대학 얘기를 하자면 학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학과. 학과가 더 중요한 거야. 왜? 그걸 가지고 평생을 내가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하기 싫은 것도 돈 많이 준다고 해서 할 수 있겠어? 윤지우 너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의대는 별로일 것 같은데. 그렇지? 의대 가서 너 시체 해부할 수 있어? 바늘 막 찌르고 막 메스로 사람 배 자르고 할 수 있겠어? 그럼 그거는 네가 공부를 잘해도 적성에 안 맞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동사부터 보고 있어? 자, 몇 개야? 쌤이 쳐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지. 접속사 따져보자. 의문사 하나. 또 2개. 아니 뭐 이거 5개나 있는데 뭐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네. 그래서 선생님 분석을 잘 들어야 돼. 결국 개수는 맞아 떨어질 거야. 일단 답은 이게 동사니까 이게 주어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뭔가? 배열이? 요거를 삽입절이라.
아 이렇게 쓰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지? 우리 평소에 말할 때 그러지 않나? 얘는 내 말을 이해 잘하는 학생이야. 얘는 내 생각에는 내 말을 잘 이해하는 학생이야. 내가 뭘 추가시켰어 지금? 내 생각에는. 그렇게 집어넣지? 그 말 없어도 돼, 안 돼? 되지? 이 학생은 내가 볼 때는 참 성실한 학생인 것 같다. 이 학생은 참 성실한 학생인 것 같다. 내가 볼 때에는 이런 말 없어도 되지? 이렇게 말의 추임새로 들어가는 게 삽입절이라는 거야. 요건 빼도 문장이 전혀 지장이 없어야 돼. 그럼 뭐 있겠어? I think, 내 생각에는. I guess, 내가 추측할 때는. We believe, 우리가 믿을 때는. 이거야. 그럼 요거 빼고 해석할게. 의, 주, 동. 저기 써놨어. 의주동 명사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됐지? 그럼 who we are,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의 본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본 모습. 자, 나의 본 모습이 영어로 뭘까? 나의 인성부. Who I am. Who I am. 의문사, 주어, 비동사. 인성 얘기하는 거야. 예. Who you are. 무슨 뜻이야? 그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도덕적으로, 인성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정도 하면 되겠어? 근데 이걸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제가 삽입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삽입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 없었던 거야. 네. 이것은 결과다. 리절트도 품사가 뭐야? 명사지. 그럼 뭐야? 우리가 누구냐라는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이야. 현정이가 우리의 지금 모습이지. 민결이의 지금 모습. 되냐? 우리의 지금 모습. 이것은 곧 결과다. 우리 지금 모습이 결과라는 거야. 결과라는 거야? 무엇에? 선택의 결과. 선택이 한 번이 아니겠지. 선택들의 결과인 거야. 요거 이상하지. 바로 붙이니까. 뭐 choices 위 이러면 붙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더 choices 그럼 두 단어인데 연결이 되는데 요거 연결이 잘 안 되지. 네. 이럴 때는 무조건 커트. 그리고 뒤에 보자. 주어, 동사. make 아까 무슨 동사라고 그랬지? 자야 타야. 타. 그럼 뭐 필요해? 목적어. 없지. 없지. 목적어가 없지. 네. 불완전하지. 예. 목적어가 없고 불완전하니까 무슨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했었어. 목적.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건 중딩 때 배웠지. 네. 그치? 요게 안 보여서 아까 접속사 개수가 안 맞았던 거야. 관계대명사도 내가 뭐라 그랬어? 접속사 맞다 그랬지? 그럼 해서 아까 내가 슬쩍 얘기할 때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뭐하러 나왔다? 꾸미러 나왔다. 이렇게. 어떤 선택이야? 우리가 했던 선택들이죠. 자, 무엇에 대해서? 전치사니까 다시 뭐? 전치사의 목적어로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의주동. 됐니? 요거 해석해 볼까?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해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겠지? 해석 완전 되겠어? 나중에 쓸 때 그렇게 쓰면 돼. 결국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 그렇게 바꾸면 되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해왔던 선택들의 무엇이야? 결과가 바로 지금의 너희 모습이다. 그지? 니네가 지금 영어 실력이든 수학 실력이든 어느 정도 니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정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의 결과물이다. 그럼 뭔가 인성적으로 학습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내가 과거의 선택이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 선택이 잘못됐다고 봐야지. 무슨 얘기지 알아? 그 다음에 이것도 본문에 있었는데 내가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문장을 해석하거나 문법 문제를 풀 때 컴마가 딱 박혀있으면 뭐라 그랬어? 없애고 보라고. 그럼 없애고도 문장이 어때요? 완성이 돼야 되지. 이따가 나머지 해석하겠지만
요거 다 빼고도 뭐가 문장이 돼야 되지 나머지도. 그럼 is가 뭐니까? 동사니까 이 앞이 뭐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와야 되겠지? 예. 그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주어 다음에 어떤 동사가 나오고 force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놈이 이놈한테 이거 하라고 뭐하다? 다 시키는 걸로 번역하면 돼. 강요를 하거나 시키거나 다 같은 말 아니야? 자, 이 단어를 윤서야, urge 무슨 뜻인지 알아? 몰라도 돼.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해석할 때 이놈이 이놈한테 이거 하라고 시키다라고 번역해. 이걸 내가 무슨 구문이라고 했어? 해석해 볼까? I 자, 만약에 persuade를 내가 몰랐어. 그래도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나는 그놈한테 뭐라고 시켰다? D라고. D라고 시켰다. 그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뭐 니네가 듣보잡인 단어가 나와도 결국은 이 구문을 보면 시키다로 번역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force 따위 단어 뜻 찾아볼 이유가 없단 말이야. 목적어 to 맞지? 어떻게 번역할래? 네 애새끼들 네 애들한테 뭐 하라고? 먹으라고 시키는 거. 근데 왜 ing를 붙여야 되지? force는 동사니까 주어가 되려면 동명사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동사 is 어떻다? 부사 빼버리고 완전히 counterproductive 형용사로 강요하는 것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주격보호가 지금 형용사니까 카운터펀치 뭐니? 실어 들어갔다가 역으로 맞는 거지. 이게 역효과. 역효과적. 원래 프로덕티브는 뭐야? 생산적인 거지. 근데 생산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이야, 부정적인 말이야. 참 이렇게 수업과 과제 시스템이 생산적이다. 만들어낸 게 있다는 얘기지. 근데 카운터가 들어가면 반생산적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말로 완역하니까 역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지. 그럼 뭐가 역효과가 생겨? 아이들한테 강제로 먹으라고 시키는 것은 종종 완전히 역효과를 가진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추가 내용. 특히 만약에 그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뭘 좋아하지 않으면 플레이트 자신의 앞접시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걸 강제로 뭐 하라고 하면 먹으라고 하면 역효과 생깁니다. 오케이? 접시가 뭐야? 디시지. 뭐 생활 상식이야. 미국에서 디시 그러면 요리란 뜻이 있는 것처럼 보통 보면 알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칠면조 큰 접시에다 담아서 이렇게 엄마가 내오시지 요리를. 그럼 이렇게 큰 접시야 이거. 그 디시야. 그럼 그거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포크를 집어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놔주지. 네. 포크하고 나이프 있는 접시에 놔주지. 그걸 영어로는 플레이트라. 오케이? 엄마가 이렇게 브로콜리 딱 줬겠지. 근데 애가 안 먹는데. 아 이거 안 먹을래. 싫어. 애가 좋아하지 않고 있지 플레이트에 있는 거. 근데 먹어 이 새끼야. 먹으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강요하면 이건 영원히 이걸 안 좋아하는 역효과를 난다 이런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니네 나물이나 이런 반찬 싫어하는 것도 가만히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엄마가 강제로 먹으라 그래서 그게 생겼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좀 식성이 좋은가 봐. 강요해서 먹으면 다 맛있더라고. 우리 꼰대가 어렸을 때부터 고기 먹으러 가면 곱창 같은 거 먹으라면 그 니네 먹냐 그 횟간, 소간, 날걸로 나오는 거 천엽하고 나오잖아. 먹어봤어. 혐오스럽지만 개 맛있어 그거. 아주 헝해 맛있다고. 응? 맛인데 감. 근데 이제 어느 날이었지. 서울 종로에 데리고 나가서 고기를 또 사준다고 해서 그런 집을 갔는데 특이한 게 나오는 거야. 하얀색이야. 횟간 옆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하얀색이 나오더라고. 물컹물컹한 게. 뭣도 모르고 먹으려고 했는데 야 너 그거 먹을 수 있겠어? 이러는 거야. 이게 뭔데요? 소 뇌래. 자 사람들이 참 못 먹는 게 없지.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못 먹겠다. 선생님이 그건 아직도 시도를 못 해봤어.
요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뇌. 이거 하얀색이야. 식상은 좋은 게 골고루 먹는 게 좋아. 편식하는 놈 치고 몸 안 아픈 놈. 아니야, 편식한다고 다 마른 건 아니야. 편식한 애들 중에서도 비만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이렇게 턱 치면 자빠져. 체중은 90kg인데 지나가다가 툭 던지고 여기 쓰러지는 데 있어. 그게 뭐가 없는 거야? 근손실이. 지방이 더 많은 거지. 뭐 제주 14번 점점 길어진다. 잘 들어야 숙제를 하지. To make the choice to express a feeling by carving a specific form from a rock. 여기까지 봐봐. 동사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다음 봐. 컴마 어떻게 해? 생리. 생리. 지우고 보는 거야. restrict 뜻 알아? 아니요. 그럼 불러줄게. 제한하다. 제한이 뭔지 알지? 제한. 네. 거기다가 뒤에 뭐가 왔어? 아, 을을이 왔어. 예술가를. 그럼 이 제한하다가 무슨 동사는 얘기지? 그 restrict가 제한하다니까 s부터는 얘가 동사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럼 끝난대 분석이. 쌍콤마 빼고 여기서 뭘 만들어야 돼? 주어를 만들어야 되지. 네. 그지? 그럼 여기서 또 지울 거야. 이거 왜 주어 안 돼? 전치사고는 주어 안 된다 그랬어. 자, 여기서도 보니까 feeling이 주어 명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표현하다 감정을. 그럼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표현하는 것 하려니까 초이스가 또 남잖아. 네. 그지? 그럼 선택이 주어가 될 수 있는데 앞에 보니까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뭐 하는 것 이래야 되잖아. 결국 이 to 부정사가 주어인 거야. 됐니? to 부정사 무슨 취급해? 단수야 복수야? 단수. 단수 취급해야지. 동명사도 그렇고. 내가 지금 최초로 이면전의 답을 들은 것 같은데. 주어 어디까지야 그러면? 더 초이스. 여기 rock까지. 아까 그리고 삽입 쌍콤마 들어가고 전치사구가 삽입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 make가 제한한다 이렇게 된 거지. 니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봐. 이거 더 길어. 니네 이 구조 분석 제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한두 줄은 돼. 니네 중등 때 문장처럼 한 줄짜리 문장 그냥 보고 해석 세울 수 있어. 근데 이런 식의 문장은 일단 잘라 놓고 들어가야 빠르게 독해가 가능하다고. 거기다가 수능은 어떤 문제야? 이 지문을 내신처럼 연습하고 그날 시험 똑같은 지문에 평가를 하는 게 아니야. 수능 문제 지문은 그 시험이 나오는 날 처음 보게 되겠지. 오늘 니네가 이런 지문 처음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게 수능이라고. 이런 게 아까 처음에 몇 줄? 5개에서 6개, 많게는 8줄이야. 그지? 그럼 니네 3월 달에 모의고사 볼 거거든? 이 훈련 열심히 해도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해. 네.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아마 지금 여기서 다 중3 때 뭐 고1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고 했을 거야. 안 풀어봤어? 풀어봤죠. 당연히 풀어봤니? 80점도 나오고 뭐 어떤 애는 90점도 나오고 엄마들이 좋아해요. 고1 거 풀어봤더니 1등급 나오던데요. 좋아한다고.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그런 아이들 붙들어 놓고 내가 계산해 줬잖아. 수능 영어 몇 분이야 총? 70분이야. 듣기 포함해서 70분이야. 그럼 듣기 평가 진행됩니다. 듣고 답하세요. 20분 날라가. 나머지 50분 동안에 독해문항은 28문항이야. 한 문제당 할당되는 시간이 거의 몇 분이야? 1분 30초가 못 돼. 맞지 않니? 28문항이야. 25문항이면 2분씩 될 텐데 1분 30초 조금 넘는 시간? 이렇게 될 텐데 네 1분 30초가 길어 짧아? 짧아. 한두 문장 해석하다 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도 수능 독해할 때 다 읽지 말고 핵을 빨리 찾아서 그것만 필요한 건 딱 해석해서 답을 찾는 법을 연습시키는 거고, 만약에 그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길었을 때는 너희 처음 보는데 그냥 처음부터 읽는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문 독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세그먼트랑 분류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야. 숙달되면 돼. 나중에는 지금은 손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눈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그 엄마들 우리 애는 고1 거 풀어봤더니 막 1등급 나오던데 2등급 나오던데 걔를 데려다 놓고 시간을 딱 재고 풀잖아? 절대 안 나와. 응?
그 엄마들이 풀어보게 했다는 건 어떤 식으로 푼 거겠어? 시간. 시간 없이 한번 풀어보자. 제 무제한으로. 물론 의욕이 없는 애들은 찍어서 맞으면 아싸 잘 찍었더니 맞았다 이러겠지만 제대로 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 자, 요거 좀 기니까 끊어보자. if로 시작했어. 이거 접속사에 해당돼 안 돼? 돼요. 자, 그리고 아는 사람만 얘기해. if절은 무슨 절이나 무슨 절이 될 수 있어? 명절. 아는 사람만 얘기하라.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면 무슨 절? 명사절. 뭐뭐라면이면 부사절이거든. 조건절은 그 뜻을 얘기하는 거고 조건, 이유, 양보, 시간 이런 걸 다 부사절이라고. 오케이? 근데 기억나나? 이게 그러면 명사절인지 아닌지예요. 만약이에요. 이게 판단이 서야 되잖아. 문두에는 내가 if를 명사절로 못 쓴다고 그랬어. 뭐뭐인지 아닌지로 대가리에 못 써. 중간에 있을 때 if나 whether야. 오케이? 그럼 이거 뭐밖에 안 된다고? 만약. 만약이라는 부사절밖에 안 돼. 그럼 이게 끝나면 주동의 부사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주절이 나오겠지? 이게 이 기본 구조야. 그럼 그만 끊으면 돼. 주어 동사 나왔어, 그지? 그것도 진행형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쳐. 어디서 끝날 것 같아? 해피. 주어 동사 어디 있어? 리플레이스. 아니. 내가 숙달 돼가지고 판단을 하면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 like니까 이렇게 번역할 거야. 이제 단어 뜻만 조지면 되겠지. 만약에 네가 버거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면 얘네 맞아? 뭐 하려고 먹어? To feel comforted. 편안함을 느끼고 긴장감을 풀고 행복하려고 먹고 있다. 쉽게 말하면 뭐야? 간단하게 네가 뭔가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고 있다면 trying, 노력하는 거 그것들을 뭘로 대체하겠다? 브로콜리나 당근 주스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물 새는 욕실 수도꼭지를 부엌을 다시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처리하려는 것과 같다. 일종의 비유법을 쓴 거야. 오케이? 네가 만약에 평소에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져서 먹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브로콜리를 먹고 기분이 좋아지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물 새는 욕실을 수도꼭지를 고쳐야 해결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수도꼭지를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물 새는 수도꼭지가 해결이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행복감을 느낀 건 아이스크림을 먹어서인데 이제 나는 건강도 챙기겠어 하면서 똑같은 음식을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브로콜리를 대체하면 원래 그 평온함이 남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대등한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좋겠어? 평소에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왜 문제를 느꼈게? 왜 바꾸려고 노력하겠어? 아이스크림이 살찌니까, 그지? 그럼 어떤 건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겠어? 아이스크림을 먹되 저당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내 마음에 평온이 오잖아. 근데 그걸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끊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브로콜리 먹어서 평안을 얻을래? 안 된다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당 아이스크림이라고 알아? 아이스크림을 먹되 단맛은 느껴지네. 그 몸에 해로운 걸 최대한 줄인 거. 그래서 우리 제로 콜라 마시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비슷한 사례. 콜라 고기 먹고 콜라 한 잔 먹어야 기분 좋은데 요거는 이제 건강에 안 좋다니까 아빠들이 마시는 매실차로 대체하겠다. 그 청량감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는 거 아니야. 대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치 욕실 수도꼭지를 고치지 못하고 페인트 칠한 것 같잖아. 그래서 내가 찾는 음료가 뭐야? 건강도 챙기면서 콜라의 상큼함을 가지고 싶다? 제로 콜라 마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로 콜라가 인기가 있는데 맛이 없지. 제로 콜라 맨날 1+1 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마지막 지문을 이렇게 설명해 준 건 니네가 4번부터 체급이 있어. 우리 저기 윤서 동생 있나? 효빈이 동생 있나? 몇 학년이야? 이제 6학년이야. 너랑 차이가 좀 나네. 그지? 대화가 잘 되니? 잘 돼? 그럼 네가 맞춰주는 거야? 걔가 수준이 높은 거야? 제가 맞춰주는 거지? 맞춰주는 거지? 하지만 우리 효빈이가 할 수 있는 얘기의 수준과 동생의 수준은 달라. 응?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사고력의 체급이 다른 거야. 아니 태권도 경기에서 라이트급이랑 헤비급이랑 경기하면 안 되잖아. 라이트급이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헤비급한테 안 되잖아. 그래서 니들 있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지금 집에 가서 중학교 한 1, 2학년 영어책을 다시 들여다봐봐. 내가 영어 실력이 많이 쌓여져서가 아니라 사고력의 체급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어때 보여? 좀 쉬워 보이는 거야. 아무 노력 없어. 그만큼 니네가 머리가 컸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영어 시험 수능 문제를 낼 때 영어 수준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런 종합적인 사고력의 체급까지도 평가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수능 지문에 양자 역학의 내용이 나온다면 믿겠어? 나와. 나오고 고대 로마사에 대한 얘기도 나와. 왜 그렇게 등장하느냐? 니네가 고등학교 1, 2학년이 지나가면서 다른 과목을 통해서 이 정도 상식은 배웠지? 이런 거야. 그래서 영어 지문이 해석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사고력의 체급이 낮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뭘 알려주냐면 그냥 예전처럼 영어를 해석하고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해서 이 같은 지문은 무슨 내용을 주장할 때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둬야 돼.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는 역시 주어에 밑줄 치고 이번엔 수식어구에 가로를 치라고 했는데 자,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니네 일단 선생님이 풀어준 건 해석해오고 안 풀어준 건 문제라도 풀어와야 돼. 공부해 오란 얘기야.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빠르게 얘기하고 내 문제만 보고 갈 거야. PP는 동사밖에 안 돼. 그러면 앞에 주어가 누구야? 명사 하나. 계획이거든? 이거 밑줄 치는 소리야. 예를 들어. 이게 뭐야? 주어를 뭐 해주는 부분이지? 그래서 거기 주어를 문장의 주어에 밑줄을 치고 주어를 수식한 후에 가로치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이 지시대로 하면 어떻게 써도 괜찮은데 이게 밑줄이고 이게 여기까지가 이걸 꾸미는 거겠지. 자, 주어를 뭘 꾸며서? 주어는 품사가 명사인데 누가 꾸며서? to 부정사. 자,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according to 빼먹고 주어가 growth야. 그럼 동사 어디 있어? was 보이지? 그래가지고 주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해주는 거야? 주어 꾸미는 거지. 자, 이건 뭐야? to 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구야. 그래서 지금 주어를 꾸미는 게 동사 나오기 전에 주어를 꾸미는 게 첫 번째가 to 부정사가 꾸밀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치사구가 꾸밀 수 있고 세 번째 people 주어지. 이거 뭐냐? 이게 주어라고 배운 거. 관계사절이 수식을 할 수가 있어. 됐어? 동사 나오기 전까지만 보는 거야. 19번. 센스가 감이고 주어요. 기본사. 무슨 구? 절사구. when 부사절. 여기서 끝나. 부사절 끝나고 이게 주어야. 주절의 주어. 카 자동차 회사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focusing이 뭐지? 동명사일까? 분사. 꾸며주는 분사. 분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인데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이 지문들은 니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주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네 가지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고등학교 가면 어떤 문제로 나오느냐? 이것만 보고 마지막으로 간다. 아까 친 대로 여기까지가 아까 내가 이거 체크할 때 이게 주어고 이게 꾸미는 거라고 그랬지. 이게 여기까지가. 네. 그럼 이게 플랜이 단수야 복수야? 단수. 단수라서 워즈야. 요걸 수위치라 그래. 오케이? 요것도 확인해봐. 요거 주어. 그것가 주어인데 여기까지가 선생님 전시장으로 꾸민다 그랬지? 바로 앞에 뭐 있어? 복수가 있잖아. S가. 근데도 워쓰면 안 되는 거야. 탈락시키고 그로스에 맞춰서 워즈를 써야 되는 거야. 요걸 고등부에서 수위치라 그래.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놔. 그래서 요 가로치고 끊는 걸 잘못하면 헤맬 수가 있어. 여기서도 관계사절이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그랬지? 그럼 주어는 뭐 people이니까 아 써야 되는 거야. 스킬스 때문에 아 쓰는 게 아니죠. 마지막 두 개. 여기서 센스가 주어라고 해서 나머지 다 빼고 센스가 주어다 보니까 기브에 뭐가 붙었어? S. S가 붙는 거야.
아까 이렇게 커트 해줬지. 마지막에도 주절에 가만히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주어고 분사고 이렇게 커트가 됐잖아. 이거는 뭐 수일치 시킬 필요는 없어. 왜냐면 조동사니까. 오케이?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아냐 이즈냐가 나오면 누굴 써야 돼? 엔진 보고 이즈 쓰면 안 되고 컴퍼니즈니까 R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소위 선생님 전문용어로 3D로 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문을 처음부터 한 단어씩 보는 방식 말고 끊어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독해를 시작해야 니네가 장문 독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오늘 첫 시간인데 효빈이하고 유저 고생 많았어. 첫 시간은 항상 힘들어. 자,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편해지도록 하자. 일요일날 시간 알지? 일요일날에는 이 책 안 가져오고 그 제일 두꺼운 책 그거 자이스토리 가져올 겁니다. 고생했어. 윤지정, 윤PD. 예?